어느덧 마지막 강연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강연을 해주실 분은 최영진 사회복지사입니다. 강연 제목은 사회복지사와 경호원, 사설탐정의 콜라보레이션입니다. 경호원에서 어떤 이유로 사회복지사가 되었고 또 앞으로는 어떤 활동을 이어나갈지 궁금해지는데요.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 지적발달장애인 복지협회 청주 시지부 산하기관인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시설 행복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최영진 사회복지사라고 합니다. 일단 제 소개를 간단히 좀 하자면요. 저는 좀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약 10여 년간 사설 경호원으로 활동을 했고요. 그러다 우연한 계기로 사회복지사로 전향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경호원을 하면서 주로 했었던 업무들이 이제 국내 K-팝으로 유명 가수들과 함께 세계적으로 K-팝을 알리는 콘서트를 같이 수행 경호를 하였고요. 그리고 약간 좀 정재계 그리고 공직자분들 그런 분들의 수행 경호도 이제 주로 많이 하였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수행 업무로는 이제 몇 년 전에 비틀즈 멤버인 폴 맥카트니가 한국에 왔을 때 제가 그분을 수행 경호를 한 게 가장 기억에 남고요. 제가 사회복지사로 전향을 하게 된 계기가 이제 충북 지적발달장애인 복지협회 청주 시지부랑 저희 회사였던 컴퍼니지랑 경호회사와 업무 협약이 시작이었습니다. 업무 협약을 통하여 이제 이리저리 어떤 것을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하던 중에 이제 충청북도 장애인날 행사 때 청주 시지부 회원들인 발달장애인 분들이 참석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거를 저와 저희 회사 직원분들하고 같이 이분들에 대해서 좀 독특한 이벤트를 위해서 저희가 신변보호 서비스를 한 번 더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가 회사 차량과 이제 전문 경호원 6명이 내려가서 이 친구들의 케어 서비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계기로 시작을 하다가 청주 시지부 쪽에서 지원하는 사업에서 이제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안전요원이나 그리고 이제 기타 이제 친구들과 많이 만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인력으로 지원을 좀 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발달장애인 친구들의 매력에 빠지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낯설고 이 친구들이 쳐다보는 시선도 되게 부담스러웠고 장애인이란 분들에 대해서 가장 옆에서 가까이 지켜보는 것 자체가 어려웠던 사람이었었는데 한 달 정도 지나다 보니까 그 친구들과 저랑 같이 어울려서 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고 그 친구들하고 저하고 엄청나게 친하게 놀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가장 큰 매력에 빠졌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랑 같이 생활을 하면 재미있겠다. 그래서 하던 일을 조금 쉬면서 이제 사회복지 공부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이 친구들한테 뭐 어떤 게 좀 색다른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탐정이라는 공부를 또 하게 되었고요. 이제 그걸 토대로 해서 저는 이제 좀 다른 방법의 시각으로 장애인분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을 생각을 해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사회복지사와 경호원과 탐정에 대한 이 세 가지 직업의 콜라보레이션입니다. 이 세 개의 직업은 공통점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예상외로. 일단 사회복지사는 누구의 힘든 점을 들어주고 그거에 대해서 케어를 해주고 조금 더 연계를 해서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연결을 시켜주는 직업이다 보면 경호원이란 직업은 의뢰자에게 의뢰를 받았을 때 어느 정도 소통을 통하여서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거에 맞춰서 하나씩 시작되는 매뉴얼로 업무를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탐정 같은 부분은 그 사람의 억울한 심정을 들어주고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사를 해서 조사를 한 내용을 가지고 이 사람에게 법률적인 서비스를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의 직업의 공통점이 일단은 먼저 상대방을 배려하는 자세가 되어야 됐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자세가 되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관련돼서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회복지사 보고 감정노동자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이 세 가지의 직업도 공통적인 부분들이 감정 노동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 보자. 그게 바로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을 때 보통 비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자기네 신변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경찰이나 아니면 사설 경호 업체에 의뢰를 해서 당연히 신변보호 서비스라는 걸 제공을 받습니다. 근데 장애인 같은 경우가 그런 피해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보통은 경찰 측에서 만약에 형사법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경찰 측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는 부분은 있지만 그게 아닌 상황에서는 이제 민사적인 부분이나 인권 유린 관련돼서 문화 문제들이 있었을 경우에는 이런 신변보호 서비스를 제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인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분들이 없고 그리고 경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계를 잘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사업을 한번 진행을 해보자 고민을 하던 끝에 이제 많은 이제 선배님들이나 그리고 사회복지 쪽으로 된 선배님들 그리고 현재 경호업체를 크게 하시고 계시는 대표님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결론을 내고 그거를 저희 기관장님하고 시설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해보자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복지관이나 권익공무기관 같은 분들에서는 엄청나게 호의적으로 얘기를 해주셨고 그 외에 다른 부분의 모 단체분들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엄청난 상당히 부정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인데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중요성은 알고는 있지만 진행을 하는 부분에 대한 기관은 한 군데도 없었고요. 다행히도 현재까지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온 건 한 건도 없습니다. 이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홍보도 덜 된 부분들도 있고 체계적이지 못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각 저희 지역구 내에 있는 제가 청주시 청원구에 있는데 그 청원구 쪽에 있는 모든 복지기관 그리고 권익공무기관 그리고 발달가족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저희가 공문을 많이 뿌리고 안내문도 만들어서 많이 보내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점차 홍보가 되고 이제 지자체랑도 얘기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는 하나 아직 현재 업무 협약은 맺고 있지는 않고 있지만 어느 정도 지자체에서는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저희가 조금 더 앞서서 이제는 이제 경찰서랑도 저희가 업무 협약을 맺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돼서 사회복지사라는 전문가와 경호원이라는 전문가가 이거에 대해서 일을 진행을 한다면 뭔가 피해 장애인이나 근데 이게 장애인에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현재 저희 사회복지사 선생님들 중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겪고 계신 분들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제 사회복지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종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피해 장애인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문제는 여기서 찾았습니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소통이 되지 않아서 이런 서비스를 설명을 해줄 수가 없다. 이거는 저희가 경찰서에서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그거는 상당히 편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 지역의 경찰에 발달장애인이나 장애인 관련된 경관님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중요시 여기는 것도 알고는 있으나 인력이 부족하니까 서비스를 지원할 수는 없다. 근데 만약에 비장애인이 그런 서비스를 진행을 했을 경우에 과연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찰 출신 분들하고 그리고 현재 경찰학교에서 수업을 하시는 교수님들하고도 얘기를 해본 결과 지금 모 지역에서는 이런 서비스를 연계를 해서 해주고는 있다고는 합니다. 근데 발달장애인 대상이 아니고 이제 성폭력 피해, 그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정 이런 데서 가정폭력으로 인한 부분들에는 지원을 하고 있으나 발달장애인 관련돼서는 지원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답답함을 저는 느꼈습니다. 왜 장애인도 구분을 지어야 되고 장애인, 비장애인은 구분을 지어서 이런 서비스를 연계를 하고 설명을 해줘야 되는지도 이해를 할 수가 없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개선책이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변보호 서비스 같은 경우는 현재 하는 기관들도 있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조사한 바로는 거진 없는 걸로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하기엔 너무나 큰 영역이기도 하고 법률적으로 위배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경호업체랑
사회복지사랑 두 전문가가 장애인에 대해서 신변보호를 한다고 치면 이거는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오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이 사실조사라는 게 있는데요. 이 사실조사는 있는 그대로 민형사상 증거자료를 제출 시 피해 장애인으로부터 사실 여부를 조사를 하고 추가 증거자료를 수집해서 사실을 명확하게 한다라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조금 개량해서 바꾼 건데요. 이 사실조사는 현행법상 법률에 위반되지만 않은 상태에서 증거를 수집을 해서 이거를 증거자료로 제출을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 서비스를 지원을 하게 된 계기가 저희 회원분들 중에 한 분이 되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뭐냐면 그분은 유일한 낙이 공원에 나가서 담배를 피고 그 담배가 끝나면 다시 시설로 복귀를 하는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는데 이분이 성폭력을 행했다라고 성적 행동으로 인해서 여성분한테 피해를 줬다라고 현장에서 수갑을 차고 체포가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저희가 알고도 있고 부모님도 알고 있고 시설 원장님도 알고 계신 상황인데 이 친구는 성에 대한 생각이 하나도 없는 친구였고 절대 남한테 해코지를 하는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일단은 피해자의 말로를 듣고 그거를 그렇게 사실조사도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수갑을 채워서 현행법으로 체포를 했다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조사라는 과정에서 CCTV를 먼저 확인을 하지 않은 것도 솔직하게 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CCTV를 확인해 본 결과 이 친구는 가해자가 아니었고 이 친구는 그 성폭력이라고 신고했던 여자한테 폭행을 당한 피해자였던 겁니다. 그런 사실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장애인이라는 이유 하나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금 더 조사하기는 어렵기는 하나 소통에 관련돼서 좀 어렵기는 하나 그래도 어느 정도 인식 개선이나 이해도가 좀 있었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경찰분들께서 조사를 하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상황, 민법적인 상황에서는 현재 사회복지사분들께서 이 조사를 하고 계십니다. 이제 복지관 권익공호기관이나 아니면 이제 권익공호지원센터 이런 쪽에서 좀 많이들 이렇게 조사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대표적인 예로 발달장애인들 불법으로 핸드폰 개통을 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사회복지사가 직접 이거를 조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업무의 과당성도 좀 있고 법률적인 문제에서 어느 정도의 조사만 가능한지도 부분이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탐정분들하고 공유를 해서 진행을 한다면 조금 더 명확한 자료를 조사를 만들고 법률적 위반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진행돼야 되는 부분을 이제 조언을 받고 진행을 할 수가 있고 법률적인 지원도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탐정분들하고 조금 조율을 해서 지원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사실조사에서 한 다음이 바로 중요한 게 이제 법적인 문제인데요. 이 법률적인 서비스에 대해서는 높은 수임료도 있고 어느 정도 우리가 자문을 구해서 자문을 받았을 때에도 많은 디테일에 대한 그러니까 좀 중요하게 되어 있는 부분은 크게 맥락만 이제 지원을 받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탐정분들이 거진 해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꿈에는 이 탐정분들이 복지관에서 배치가 돼서 그분들이 이런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이분들이 직접 조사를 하고 사회복지사님들이 이 장애인에 대한 특성을 얘기를 해주고 이렇게 되면 정말 어느 정도는 평등성이 좀 맞춰지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좀 하게 됐고요. 그러한 내용들로 인해서 조금 더 사회복지사 업무가 좀 줄어들 거고 그리고 과중된 업무보다는 좀 더 즐겁게 뭔가 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익공호, 인권 문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많은 이제 집중도를 받고는 있기는 하나 현재 지원을 할 사회복지사 입장으로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나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보완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얼마 전 사법절차 교육을 통해서 얘기를 듣다 보니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조력자인 역할보다 옹호자인 역할 수준밖에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줄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했지만 제가 진행을 하고 있는
신변보호 서비스와 그리고 사실조사 서비스, 법률 지원 서비스에 관련돼서 이걸로 어느 정도까지는 대처가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받고 있는 서비스도 엄청나게 훌륭하게 좋은 것들이 많고는 있지만 다른 각도에서 봤을 경우에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 서비스를 제공을 하다 보면 누구는 받을 수가 있고 누구는 못 받고 누구는 돈이 있어서 받고 누구는 돈이 없어서 못 받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서비스도 상당히 좀 많이 있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걸 떠나서 누구나 다 평등하게 좋은 서비스를 많이 알고 배워서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